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운행해 보면서 각종 후기들을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머플러 막힘으로 인한 타공, 엔진 오일 증가 이슈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몇 번의 무상 소리를 겪어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대자동차 그룹 내연기관 검증 방법과 내부적인 소통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고 나서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세 번의 무상 소리 중에서 머플러 타공과 엔진 오일 증가 관련해서 공통점을 찾아낸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머플러에 응축수가 차면 한겨울에 얼어서 배기구를 막아 터지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머플러 하단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두 번째로 단거리, 겨울철, EV 모드 운행 시 엔진오일 온도가 충분히 상승되지 못해 엔진오일이 증가하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뭔가요? 바로 문제가 발생한 시점이 겨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머플러와 같은 배기 계통 부품을 검증할 때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과 정보 데이터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저는 이번 소렌토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오일 증가 이슈는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2018년 10월 중국에서 투싼 1.6 터보 가솔린 모델 40만 377대에 대해 저온 환경에서 단거리 주행 시 엔진 오일 액체 표면이 높아지면서 엔진 고장 표시 등이 켜지는 문제로 리콜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엔진 오일 증가로 무상 수리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리콜을 실시했다. 이래서 독과점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사실 지금의 현대기아 중국 판매 실적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건 비단 사드 영향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체적인 엔진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만 대 수준의 리콜 명령이 이뤄졌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현기차를 향한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 엔진 제어 이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은 고객들이 연비가 나빠졌다는 항의가 이어졌고 심지어 리콜 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다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무상 수리에 대해 따져봤을 때 적어도 2018년도에는 현대기아에서 1.6 터보 엔진이 겨울철 불안전 연소 및 엔진오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는 1.6 터보는 종전의 엔진이 아니라 CVVD 기술이 더해진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투싼 1.6 터보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에 관련 부서는 이 문제를 알고도 어떤 이유로 검증이나 개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 관련 부서에 공유가 되지 않아 몰랐기 때문에 검증이나 개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이죠. 만약 알고도 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이나 지속 경영을 위한 관점에서 볼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공유가 잘 되지 못해서 과거의 문제를 답습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당시에는 현대차가 해당 차량이었고 지금은 기아라서 몰랐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현대나 기아나 같은 현대차 그룹 남양연구소에서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내부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는 유관 부서와의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에 대한 권한이 다른 팀보다 더 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내연기관은 사양산업이고 전기차의 전환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전기차가 된다고 해서 품질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가 더 단순해지고 부품 수가 줄어들면 불량률은 낮아질 수 있더라도 불량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없으니까요. 이제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되면 배터리에 관련한 문제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겁니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의 열화나 화재를 조심해야겠죠. 이처럼 앞으로는 전기차의 배터리 열 관리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라고 해서 리콜이나 중요 결함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무결점의 완벽한 파워트레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고 시스템화해서 품질 문제의 중요도를 따져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컨트롤 타워 팀이 갖는 영향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좀 더 완성도 있고 안전한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곧 고객들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